달그락, 달그락. 플라스틱 식판들이 쌓이는 소리가 군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이로 숟가락,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이순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부대 식당으로 출근했죠. 30년간 한결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마지막 출근이니까요. 순자 아줌마, 오늘 국 진짜 맛있네요. 젊은 병사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순자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아줌마일 뿐이죠. 66. 해를 살아온 이순자의 삶은 그렇게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줌마라는 호칭이 때로는 반가웠고 때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어머니, 오늘 마지막이죠? 부대 주방 입구에서 식당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30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네.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퇴직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퇴직식이요? 누가 그런 걸 해줘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고단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군 식당 같은 데서 일하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언제나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조리원은 하급 취급을 받는다는 눈빛이었죠. 아들은 부대 중령이었습니다. 명예에 민감한 아들도.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이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다 끝나면 내가 짐 싸서 나올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순자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죠. 식당 구석에서 오래된 식판을 닦으며 이순자는 문득 30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군 식당에 갓 일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신병 훈련소에서 온 젊은 병사 하나가 매일 밥도 못 먹고 울고 있었죠. 홀로 구석에 앉아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광경은 드물지 않았어요. 군대라는 곳이 그랬죠. 아무도 몰래 이순자는 그 병사에게 따뜻한 국과 삶은 달걀을 건넸습니다. 너 밥 못 먹으면 군대 못 버틴다. 이순자의 말에 처음으로 그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아닌 웃음이 번졌어요. 그때의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순자의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는 또 그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요?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이 말은 겉으로는 배려가 담긴 말처럼 들렸지만 이순자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군 식당 같은 허름한 일에서 벗어나시는군요. 그런 의미였죠. 이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쉬어야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자신의 일이,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군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이순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힘을 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달랐죠. 조리원은 그저 밥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불렀어요. 이순자는 생각에서 깨어나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국을 끓였어요. 소고기 무국이었죠.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소고기를 손질하고 물을 깎고 국물이 맑게 우러나도록 정성을 들였어요. 마지막 국이니 더 맛있게 끓여야 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마지막이에요? 주방 보조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 물었어요. 그렇단다. 이제 나이도 있고. 이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많았지만 모두 삼켰어요.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나이 많은 여성에게 주어진 자리가 없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이 작은 자부심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글픔. 하지만 그런 말들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그렇게만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이순자는 마지막으로 국을 맛보았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딱 좋은 맛이었어요. 병사들이 좋아할 맛이었죠. 이순자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국 한 그릇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기쁨이었어요. 밥 준비됐습니다. 주방장의 외침과 함께 점심시간이 시작되었고 줄지어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순자는 국을 퍼주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들이었죠. 아주머니, 국이 정말 맛있어요. 젊은 병사 하나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국을 더 담아주었죠. 그 병사의 말 한마디가 3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점점 식당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주방을 정리했어요. 앞치마를 벗고 자신의 작은 사물함을 비우기 시작했죠. 30년간 쌓인 것들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조그만 손거울, 몇 개의 머리핀, 오래된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8살 때의 모습이었어요. 새롭게 군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의 이순자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였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죠. 군 식당 일은 그녀에게 생존의 방법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머니, 끝나셨어요? 주방장이 물었어요. 네, 이제 다 정리했네요. 이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퇴직식은 주방장이 말을 꺼냈지만 이순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다들 바쁜데 뭐 이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글픔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순자는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강원도의 초봄 공기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헬기 소리임을 알 수 있었죠. 이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이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헬기의 등장에 부대가 분주해졌어요. 병사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비상 대기 상태였습니다. 부대장도 급하게 나타나 헬기가 착륙할 장소로 향했어요. 이순자는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30년의 시간이 여기서 끝났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어머니,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이순자는 돌아보았어요. 아들이었죠. 중령 계급장을 단 아들 김민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순자는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을 마중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집에 가시려고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긴장한 듯 했어요.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버스 타면 돼. 이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민석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VIP인데 헬기로 오셨어요. 그렇구나, 바쁘겠네. 너는 어서 가봐. 이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이순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이순자는 돌아보았습니다. 한 장교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죠. 이순자 여사님, 잠시만요. 대위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식당으로 돌아가 주셔야 해요. 중요한 손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순자는 당황했어요. 저요? 누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죠? 일단 빨리 가시죠. 대위가 재촉했습니다.
이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민석도 동일하게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죠. 그들은 함께 군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 앞에는 여러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별이 3개 달린 장군이 식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삼성 장군,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 중 하나였죠. 그의 주변으로 여러 수행원들과 부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장군이 이순자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순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어 인사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몸을 숙이기도 전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죠. 별셋 장군이 이순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릎 꿇은 장군과 당황한 이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십니까? 장군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장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군인다운 굳은 표정,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었어요. 이순자는 그 눈빛을 기억해내려 애썼죠. 1989년 제가 신병일 때입니다. 장군이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제게 국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순자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30년도 더 된 기억이었어요. 훈련소에서 매일 울던 그 병사, 따뜻한 국과 삶은 달걀을 건넸던 그 순간. 그 김준호?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김준호입니다. 이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쩜 내가 그 아이였구나. 그 국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장군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저는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그날 밤 도망치려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의 국 한 그릇과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민석과 그의 아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석의 아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밥하는 분이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삼성 장군에게 무릎 꿇어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장군님. 이순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김준호 장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감정이 가득했죠. 오늘 어머니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순자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울고 있는 어린 병사에게 건넨 국 한 그릇이었죠. 장병 여러분, 김준호 장군이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조리원이 아닙니다. 이분은 군의 어머니입니다. 장군의 말에 식당 안이 숙연해졌어요.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이순자에게 쏠렸죠. 30년 전 저는 신병훈련소에서 매일 울던 어린 병사였습니다. 집이 그리워 밥도 먹지 못했어요. 도망치려고까지 했죠. 장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몰래 저에게 국 한 그릇과 삶은 달걀을 주셨어요. 너 밥 못 먹으면 군대 못 버틴다는 말과 함께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도 훈련소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었죠.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첫 번째 계기였어요. 김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한 일이 그저 작은 친절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민석의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죠. 밥하는 분이라고 무시했던 그분이 사실은 별셋 장군이 무릎 꿇고 존경을 표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순자 여사님의 퇴직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준호 장군이 선언했어요. 이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장군의 신호에 따라 여러 장병들이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과 큰 케이크, 그리고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이순자 여사님, 30년 동안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김준호 장군이 액자를 이순자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군 조리원 명예상이라고 쓰여 있는 감사패였습니다. 이런 상은 들어본 적도 없었죠. 아마도 이순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상일 것이었어요. 이순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밥하는 아줌마로만 불렸던 그녀였죠. 하지만 오늘 그녀는 별셋 장군에게 존경받는 군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녀의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병들, 차렷. 부대장의 명령에 식당 안의 모든 군인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경례. 일제히 모든 장병들이 이순자를 향해 경례를 했어요. 별셋 장군부터 이등병까지 모두가 그녀에게 존경을 표했죠. 이순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열중, 쉬엇. 부대장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호 장군이 말했어요. 이순자 여사님의 명예 저녁식입니다. 저녁식은 보통 군인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떠날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조리원에게 저녁식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김준호 장군은 이순자를 위해 특별히 이 의식을 준비했죠. 장병들이 줄을 서서 한 명씩 이순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어떤 이는 짧게 경례만 했고 어떤 이는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했죠. 젊은 병사 하나는 아주머니 국이 제일 맛있었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순자는 그 모든 인사를 받으며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저 그림자처럼 부대 식당에서 일하다 조용히 떠나려 했던 그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석과 그의 아내가 이순자 앞에 섰어요. 민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잊고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어머니의 일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어요. 이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아들 엄마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민석의 아내도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무례함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괜찮아. 서로 이해하면 돼. 그 순간 식당 뒤쪽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곧 기립박수가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이순자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침 일찍 부대로 향하던 수많은 날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국을 끓이던 순간들, 병사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느꼈던 작은 행복들.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준호 장군이 다시 이순자 앞에 섰어요. 어머니,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순자가 상자를 열자 작은 금배지가 들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군 명예의 어머니라고 새겨진 배지였죠. 이건 이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김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군의 진정한 어머니이십니다. 이순자는 배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이순자는 김준호 장군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30년 전에 그날을 회상했어요. 신병훈련소에서 매일 울던 어린 병사와 그에게 따뜻한 국을 건넨 젊은 조리원의 이야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어머니의 국을 기다렸습니다. 김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의 국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이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그저 아이가 불쌍해 보여서 해준 거였는데.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모든 신병훈련소에 따뜻한 한 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힘든 훈련병들에게 특별한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모두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이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편 민석과 그의 아내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당신 어머니를 내가 너무 함부로 대했어. 민석의 아내가 죄책감에 쌓여 말했죠.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행사가 모두 끝나고 이순자는 김준호 장군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장군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군이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 계획은 없어요. 집에서 쉬려고요. 어머니의 솜씨는 너무 아까운데요. 김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군 식당에서 어머니의 국을 그리워할 병사들이 많을 겁니다. 이순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쉬어야 할 때가 됐어요. 민석과 그의 아내가 이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시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강원도의 산들이 저물어가는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녀의 30년 세월도 그렇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가 조심스레 불렀어요. 저희가 제안 드릴 게 있어요. 이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니, 아가? 저희 동네에 작은 가게를 내는 건 어떨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의 솜씨로 국밥집을 하시면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이순자는 놀랐습니다. 국밥집? 네, 어머님 운전 중이던 민석도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의 국은 정말 최고예요. 그 솜씨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군 식당에서 일했어요. 민간인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어쩐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생각이었습니다. 글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순자가 망설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3개월 후 강원도의 작은 동네의 순자네. 국밥, 사람 살리는 밥상이라는 간판을 단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가게였지만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곳이었어요. 이순자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오늘 재료 다 들어왔어요. 민석의 아내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부르고 있었어요. 이전의 냉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고마워. 아가. 이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지난 몇 달 동안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가 되었죠. 민석은 주말마다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평일에는 군 복무를 하고 주말에는 어머니의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는 이제 어머니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어머니의 국은 사람을 살린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오픈 첫날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2명의 젊은 군인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이시죠? 한 군인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이순자는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김준호 장군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군인이 대답했어요. 장군님이 이 국은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준호 장군이 아직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순잔의 국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부대의 군인들이 찾아왔고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씩 단골이 되었어요. 이순자의 솜씨는 군 식당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가게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군 조리원 명예상과 금배지였어요. 이순자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리고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이순자는 가게 앞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따사로운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고급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준호 장군이었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위엄은 여전했죠. 어머니, 김준호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이순자는 일어나 그를 맞이했어요. 준호야,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어머니의 국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김준호가 웃으며 말했죠. 군 생활하면서 가장 그리웠던 맛이에요. 이순자는 그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특별 자리에 앉히고 가장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어요. 그녀의 손길에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죠. 김준호는 첫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변함없네요. 어머니 이 맛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행복이 차올랐어요. 30년 전 그저 울고 있는 어린 병사에게 건넨 국 한 그릇이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은 몰랐죠. 가게 밖으로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국 한 그릇이 목숨을 살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저는 그 밥을 짓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조리원이 아니었어요. 군의 어머니이자 사람을 살리는 국을 짓는 자랑스러운 요리사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순자의 이야기는 작은 친절이 가진 힘을 보여주었어요. 국 한 그릇의 기적은 3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순잔의 국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